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 365일 박래호입니다. 그칠 줄 모르는 장마가 전국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피해가 없으신지요? 우리나라는 여름이 오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침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금년에는 북극의 기후하로 6월 19일 제주도부터 시작한 장마가 50여일이 넘게끔 장마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마철에는요, 자동차를 주차할 때에 하천변이나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가능한 주차를 삼가십시오라고 해왔는데, 이번에 침수된 자동차들은요, 하천 부근이나 지대가 낮은 곳에 주차하였다가 침수된 경우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물에 잠겨버린 것입니다. 금년 7월과 8월 초의 기상정보는 기상관측 이래에 부산과 대전을 비롯해서 서울 등 전국적으로 100여 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와 도로 붕괴, 또 자동차 등 물에 잠겨버리는 정말로 최악의 상태로 발생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있게 될 태풍도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로 물에 잠긴 자동차들은요, 멀쩡한 도로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쏟아부은 비로 인해서, 또는 아파트나 빌라,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자동차들이 급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잠겨버린, 침수되어버린 것입니다. 침수된 자동차는 어느 격의 자동차를 말을 할까요? 침수된 자동차는요, 흐르거나 고인 물 또는 역류하는 물로 인해서, 또는 범람하는 물이나 강이나 바다에 빠지거나 물에 잠긴 경우를 말하는데, 이 잠긴다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것은요, 타이어 높이 이상으로 잠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운행 중에 운전자로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운행 도중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어 가지고 자동차 타이어가 3분의 1 정도로 물에 잠긴 상태가 되게 되면요, 곧바로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려서 몸을 피해야 됩니다. 이때 무리하게 자동차와 같이 빠져나오려고 한다고 한다면 머플러를 통해서 물이 역류하게 되어가지고 엔진 시린더 안에 물이 들어가서 엔진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고, 변속기까지 물이 들어가서 더욱 피해가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결과가 되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머플러는요, 타이어 중간 높이 정도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승용차들이죠. 물에 고인 곳을 지날 때는요, 통과 여부를 운전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승용자동차는 타이어의 3분의 1, 화물자동차는 타이어의 절반 이상이 잠기게 되면 운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머플러가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면 저단기아를 이용해서 20-30km 정도의 속도로 정지하지 마시고 빨리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단 자동차가 침수가 되면요, 자동차 종합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담보, 일반적으로 자차보험이라고 하죠.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으로 보상받도록 하면 됩니다. 이 폭우나 홍수로 인한 피해는 천재지변이지만 최근부터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침수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대인, 대물, 자손, 그리고 자차, 배상, 이렇게 4가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대인과 대물에만 가입되어 있고 자차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 침수 피해 때에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비 또는 차량 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연재해로 발생한 침수 사고의 보상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지요. 침수된 자동차를 보상해 준다고 하는 것은요,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다시 말씀드리면 정비비 모두를 보상받는 것입니다.
이때 자동차 수리비가 현재 자동차 시세보다 적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정비비를 모두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침수로 인해서 정비비가 차량 가격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된다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차량 가격만큼만 보상해주고 이 차는 보험회사가 가져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차량 가격이 정비 금액보다 많다라고 한다면 그 자동차는 정비를 다 해주는 것이고요. 정비 금액이 차량 가격보다 많다고 한다면 정비해주지 않고 차량 가격만큼만 보험회사가 보상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침수된 차량을 포기한다. 자동차를 고치지 않고 그냥 금액으로 차량 가격을 받겠다 하면서 자동차를 포기하는, 즉 폐차하는 것을 우리는 전손처리라고 하는데요. 이 전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전손 증명서를 받아 두십시오. 이 차량 전손 증명서는요, 다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운행 제한 구역으로 무리하게 운전자가 차를 가지고 진입을 했다거나 이곳에 주차를 해두었다고 한다면 이때는 보상을 안 해주고요. 또 하나 문짝이나 창문 또는 선루프 같은 것을 열어놓아 가지고 빗물이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경우 이때도 보상을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안에 넣어두었던 물건들이라든가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이런 것들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침수된 차량으로 보상받는 경우는 다음 보험료가 활증이 되느냐? 활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수 경고 지역이라고 안내된 지역에 주차를 해두었거나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량의 자체가 침수되었다고 한다면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것이죠. 이때는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 다음 보험료가 활증이 됩니다. 또 그러나 침수된 차량의 보상은 다음 보험료가 활증은 안 되지만 침수된 차량으로서 한번 보상을 받게 되면요, 그동안에 사고 없어서 할인받았던 그 자체는 1년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리는 비로 인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또한 최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온다고는 태풍에도 대비하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침수된 차량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박래호TV 다원편에서는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실 때에 침수된 차량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정보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 또한 또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만나 뵙기로 하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